자, 여러분 지금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올라가면서 우리 머리를 계속 때렸었던 저항선 한 자리가 우리 머리 위에 끝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시간봉 볼 겁니다. 내시간봉 상에서 우리가 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59K 저점 그리고 그 다음 변곡전의 마지막 저점 두 자리를 연결하면 이 두 자리를 연결하면 어떤 형태의 저항선을 받아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런 형태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지지선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지지선이 바로 여기서 돌파가 됐죠. 자, 트래킹 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서 지금 여기서 계속 막히고 있는 그런 형태가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여기를 트라이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장기 관점까지 알아둬야 합니다. 지금 자리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고 리스크를 감수해야만이 손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슬슬 저 또한 이제 장기 포지션을 익절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이제부터는 BTC USDT.P 선물 차트로 브리핑을 드릴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에 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배제할 수 있는 BTC USDT.P 바이낸스 선물 차트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인데 우리가 이 차트를 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저는 이번 상승파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큰 그림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새로이 올라가는 상승파동의 형태를 A, B, C 조정 3파로 보고 있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임펄스 5파가 되었다라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100%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백그라운드를 알아둔 채로 우리가 카운팅을 진행해 볼 건데 해당 저점부터 5개의 카운팅이 나오는 형태가 한 뭉치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걸 A로 보는 입장이고 이런 식의 조정을 B로 보는 입장이고 지금 올라가는 마지막 상승을 C로 보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걸 A파로 간주하고 A파부터 B파까지 조정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C파가 지금 전개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C파의 세부 카운팅상 지금 이 권역 내부에서 5개의 임펄스가 진행 중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게 마지막 상승 나오고 나서 그 다음이 하락 임펄스 5파라고 바라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다 갈려 죽는다라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가 생기고 공통 상승의 영역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반드시 알아둬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얘가 어떻게 끝날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저항선부터 먼저 한 자리 세팅해 놓고 사실은 저는 이번 상승파가 여기에 큰 관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C파 전개입니다. C파 전개 5파 임펄스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작성해 둔 채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를 보고 있냐면 C파 자체가 지금 여기서 1파를 이런 식으로 올렸고 2파가 이런 식으로 나왔으며 3파가 지금 아직 나오는 중이고 4파, 5파 이런 식으로 끝날 거라고 보거든요. 3파의 끝자락에 달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3파 연장 형태이기 때문에 3파가 가장 긴 형태가 되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이퀄리티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생각에 넣어둬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3파가 가장 긴 형태일 때 1파와 5파는 경영입니다. 텐드 투조 정말 중요합니다. 100% 아닙니다. 가격 길이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가져간다. 그게 아니면 0.618 형태를 가져간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보값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정보값이 뭐가 있습니까? 1파가 CPI 기반으로 그럴 게 아닌데 사실은 너무 깊게 올렸다라는 정보값 하나, 그 다음에 2파가 악재와 함께 너무 깊게 786까지 내렸다라는 정보값 둘, 1파 기반으로 786까지 내려버리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라는 정보값 둘, 요거 두 개 생각했을 때 과연 이 5파가 가이드라인에 불과한데 균등법칙 만들어주면서 이만큼 때려 올려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흐린 눈을 하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입장에 따라 갈리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게 끝나면 5파 큰 임펄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각설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3파에 집중을 해봐야겠죠. 이건 어차피 크게 못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형태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거 결국 3파와 4파거든요. C-3파, 즉 이 파동에 대한 카운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1파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5개의 세부 파동이 관측되거든요. 자, 그러면 2파를 여기 혹은 여기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 A, B, C 형태거나
아니면 샤프하게 원웨이로 이렇게 내다 꽂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3파를 여기로 얘기할 수 있고 4파가 여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5파가 이렇다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한번 들어보시죠. 왜 이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냐면 여러분 3파의 세부파 중에서는 1파가 연장된 형태죠. 그러면 이 세부파 상에서는 위계 자체가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비율이 충족이 된다는 건데 어떤 비율이 충족이 되느냐, 웬만해선 여러분 웬만해선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인데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보이십니까? 1파 기반으로 1파 길이에 0.618배까지 3파가 올렸다고 하면 지금 딱 들어맞죠.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게 마지막 5파 C-3파의 세부 카운팅 C-3-5파가 올라가면서 이 저항선 맞고 꼬꾸라지면서 C-4파 조정이 이렇게 길게 질질 끌릴 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비율을 채워주고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둔 채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브리핑론 통해서는 C-3파 세부 카운팅을 확인해야 된다. 저는 이걸 지금 후보 2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비율을 채워주는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곧 공통화라고 올 텐데 숏 정찰병 정도는 계속 던져보는 플레이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록이 익절할 자리도 찾아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15배율짜리 584에서 잘 잡아가지고 지금 192% 수익 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선물장에서는 반드시 겸손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가 본 것만큼만 먹어야 됩니다. 내가 메기 낚싯대 들고 와가지고 메기 낚고 있는데 갑자기 고래가 물었다고 해서 이거 다 먹을 생각하면 끌려가서 죽는다라는 거죠. 내가 봐둔 자리가 그 경각에 달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면서 지금 자리에선 절대로 함부로 매매할 때가 아닙니다. 시작부터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갈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A, B, C로 볼 거냐 아니면 1, 2, 3, 4, 5로 볼 거냐. 여기에 따라서도 지금 기준 있게 대응을 해야 되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결국 이 기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A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거를? 그러면 여기까지 내릴 때까지는 확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롱은 리스크 줄여야 됩니다. 숏은 기대값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익비 좋은 자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손익비만 생각하면서 매매할 게 아니라 가능성 그리고 확실한 플랜, 내가 매기 낚고 싶으면 매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매기 낚을 때 준비해서 그렇게 낚시를 해야겠죠. 그런 생각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는 제 텔레그램 입장 링크를 고정 댓글에 걸어뒀으니까요. 다만 여러분 진입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66K가 지금 돌파되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겠죠. 여기가 아마 3파 끝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C-3파의 끝자리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C-4가 이렇게 질질 끌리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금 결국에 이게 1파죠. 깊게 한 번에 눌러버린 게 2파였습니다. 이게 통째로 3파면 4파는 어떤 형태로 나오겠어요? 우리 힌트 있죠? 여기까지 힌트 있습니다. 2파가 한 번에 깊게 쑤셨다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조정 형태 중에서 샤프라고 그러죠. 원류에서는. 그럼 지금부터 나와야 되는 게 뭐냐? 사이드웨이. 지저분한 기간을 끄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이 기간 끄는 것 때문에 여기서 다들 쓸려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뚫고 나서 앉아줘도 여기서 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4파가 지저분하게 질질 끌면서 여기서 이러다가 5파 발선 찍 하고 끝날 겁니다. 이런 형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자리가 절대로 롱 자리는 아니고 오히려 숏 짤자리를 던져보셔야 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제 그림상으로 저는 이걸 A, B, C로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큰 그림은 이게 A죠. B 나왔다라고 보고 C가 여기서 끝난다라고 보는 건데 살짝 위쪽에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5파 임펄스로 보시는 분들의 논리 또한 타당합니다. 왜냐면 이게 선물장이기 때문에 100%가 없거든요. 여기서 시나리오 갈려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 형태 보는 겁니다. 5파로 내려 꽂는 거. 자, 근데 지금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 또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나리오가 갈리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철저하게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 나온다고 치면 어떻습니까? 이 큰 1파 생각했을 때 2파가 3파리까지 내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알터네이션 생각하면서 4파가 깊게 찔릴 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파 기반으로 4파가 깊게 내려야 되는데 이게 문제죠. 0.5 언더로 빠져버리면 임펄스 절대규칙이 위배된다 이겁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A, B, C냐 임펄스 5파냐를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은 결국 우리가 보고 있었던 A로 보고 있었던 1로 보고 있었던 어디가 되었던 간에 이 고점 여기에 대한 침범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는 거고, 어차피 4파 눌림이건 1파 임펄스로 찌르는 거건 5파 나오고 나서 공통 하락 한 자리는 주니까 요거를 숏으로 먹는데 이걸 숏으로 어디까지 먹을 거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롱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공통 하락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줄여두는 게 맞고 숏 트라이 하는 게 기대값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ICT적인 관점에서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ICT라는 게 여러분 결국 뭡니까? 개미를 큰손 기관이 일부러 청산시키는 흐름이 반복된다. 그 청산시키는 흐름이 어떻게 반복되느냐? 외부 유동성 롱개미부터 탈탈 털어먹고 나서 숏개미 죽이러 가는 과정이 반복된다. 우리가 작은 프레임 1시간 봉상에서 보더라도 이쪽 권역 보면 되겠네요.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런 애매한 자리 롱들 스탑 로스였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 박스권 숏자리들 최종 스탑 로스였을 겁니다. 그죠? 어느 게 먼저 닿았는지 지켜봅시다. 롱개미가 먼저 죽었네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웬만해서 나오냐면 이 롱개미를 죽이러 가는 과정 중에서 형성되었던 FVG 구간이 IRL이라는 겁니다. 이 IRL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소화하는 형태로서 결국 재차 이 반대쪽 개미를 위아래로 싹싹 털면서 간다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CT식 논리라는 거죠. 이게 상위 프레임으로 가고 스코프를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칸이 정해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60K부터 진행되었던 이 지고 지나는 장세 속에서 롱은 애지간해선 계속 털리고 있는데 숏은 최종적으로 여기를 털어주는 그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4파 질질 긁고 5파로 여기까지 따주는 그림이 나와주면 사실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보겠습니다. 673 고점이 최종 목적지라는 건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673 가기 전에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공통 하락 구간이 한 번은 있다. 요 생각으로 저는 롱을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놓을 생각을 하는 거고 673을 안 따고 내리는 그 가능성까지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지금 자리에서 추격롱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상단 저항선이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분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파가 비율을 채워주는 형태로서 지금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뚫냐 마냐를 일단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삼으셔야 되고 세부 카운팅상으로 C-3이 끝나갈 가능성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C-4파 그리고 C-2파 C-4파가 여기서 나올 거고 C-2가 뭐였습니까? 여기 찍고 나온 빠른 조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생각을 해왔을 때 지금 C-5파 자체가 강한 상승을 내줄 수 있을지는 사실은 미지수에 가깝고 혹여 ABC가 아니라 1, 2, 3, 4, 5파의 전개라고 해도 우리는 공통 하락 구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면서 지금 롱에 섣불리 손을 올리셔서는 안 된다. 숏을 기다려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브리핑룸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면서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